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산회계 1급 실기 강의를 맡은 이유진 강사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파트 3 거래자료 입력을 이제 오늘부터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일단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기초정보 관리를 다 일단 한 번씩 연습을 하셨다면 오늘은 제일 중요한 파트죠. 일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입력 등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는 사실 크게 집중하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었던 거라면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 혹시 졸리시면 한 번씩 좀 기지개도 펴주시고 저를 좀 뚫어지게 쳐다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직접 아이 컨택이 가능하다면 질문을 제가 계속해요. 이게 답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좀 잠이 깨고 뭔가 저 강사가 나한테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인강이 좀 안 좋은 점이라고 할까요? 단점이 졸아도 모르고 너는 말해라 나는 듣는다, 계속 모니터만 쳐다보고 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랑 수업을 하실 때는 제가 여러분 뭘까요? 뭔지 아세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듣지는 못하겠지만 들린다고 생각은 할게요.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보고 계속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사실 공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 분개를 해보고 아니면 입이라도 좀 익숙하게 말을 계속 하시고, 계정 과목이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걸 빨리 외우냐가 관건이잖아요.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분계 뭘까요? 막 분계 뭘까요? 했으면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으면 그냥 모니터에 대고 제가 듣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복리후생비요, 접대비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800번대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옆에서 보시는 막 부모님이 놀라실 수는 있겠죠. 제가 왜 모니터를 보고 저렇게 혼잣말을 하나. 그러면 저 공부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일반 전표 입력은요, 페이지 50페이지부터 교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는요, 500번대를 입력을 할 거냐, 800번대를 입력을 할 거냐. 자, 두 가지가 제일 가장 중요해요. 500번대를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800번대를 선택을 하시거나, 혹은 800번대를 입력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500번대를 선택을 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틀린 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500번대를 선택을 할 것인지 800번대를 선택을 할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 500번대를 선택하고 언제 800번대를 선택하면 되나요? 공장, 제조,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여러분. 공장에서 사용한, 공장에서 먹은,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먹은 식사, 아니면 공장 회식 때, 아니면 제조하는 부서에 에서 구입한 책, 막 이런 것들, 단어들이 공장, 제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500번대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500번대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밖에 영업부, 아니면 관리부. 되게 글씨를 못 쓰죠, 여러분. 제가 항상 글씨를 좀 잘 못 써가지고 이제 칠판에 뭐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요. 영업부, 관리부, 아니면 이제 저희는 회계를 전공을 하니까요, 회계부. 이런 부서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저건 800번대야, 내가 들은 바 있어, 800번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하는 게 500번대, 800번대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일단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시면 알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예로요, 제일
제일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제일 가깝게 쓸 수 있는 게 복리후생비죠. 직원들이 식사하는 거, 직원들이 회식하거나 아니면 뭐 청첩장을 가져왔어요. 직원이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축하금으로 뭐 10만 원을 전달했다. 이럴 때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을 쓰는데, 복리후생비를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요, 되게 많이 나와요. 511번의 복리후생비, 611번의 복리후생비, 711번의 복리후생비, 뭐 811번의 복리후생비, 총 4가지 정도 나올 거예요, 복리후생비가. 자, 제가 말하는 500번 때는 511번, 앞자리가 5인 거. 그 다음에 영업부 직원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앞자리가 8인 거. 800번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500번대랑 800번대를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50페이지에 설명을 해뒀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분계도 하고 일반 전표에 입력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입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51페이지에 있는 출금, 입금, 차변, 대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설명은 교재에도 자세히 되어 있어요. 제가 예시를 드리려고 지금 써놨습니다. 자, 출금, 입금, 차변, 대변. 아, 차변, 대변은 알겠어요. 저 전산회계 2급 자격증이 있어서 차변, 대변 알아요. 저 회계원리 배워서 차변, 대변 알아요. 저 이론 듣고 와가지고 차변, 대변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 네. 차변, 대변 알면 너무 좋죠.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기도 하고. 자, 그럼 출금, 입금은 뭐냐면요. 저희가 분계를 할 때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자, 이런 분계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직원이 식사를 하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네, 그럴 때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을 쓸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대변에 현금이 올 때는 저희가 출금이라는 키를 눌러서 전표를 하나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출금, 복리후생비. 자, 차변, 대변 두 가지로 입력을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하나라도 덜 입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출금을 입력을 하면 저희가 복리후생비 하나만 쳐도 대변에 자동적으로 아, 이거 현금으로 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금은 반대예요, 여러분. 차변에 현금이 오고 대변에 다른 계정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뒀는데, 만약에 저희가 임대를 누구한테 해주고 있어서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계를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월세를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차변의 현금이 왔을 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 수익 이렇게 입력하기는 2번 입력해야 되잖아요. 번거롭다 이거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 번거로운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자, 그러면 입금, 임대료 수입. 입금 키를 누르고 임대료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 하나만 저희가 분계를 한다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아, 얘 현금 받은 거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차변, 대변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이렇게 분계를 하는 건데요. 아, 저 그러면 질문 있어요. 아, 저 그냥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하면 안 돼요? 저 출금, 입금이 너무 헷갈려요. 출금이 입금인 것 같고 입금이 출금인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차변, 대변 이렇게 분계하셔도 아, 네, 틀린 거 아니에요. 똑같죠? 그냥 굳이 조금만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너무 헷갈리다면 그냥 차변, 대변 입력하셔도 무방하니까요. 굳이 제가
출금해서 입금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압박은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편하신 대로, 여러분 이제 원하시는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결산 차변, 결산 대변도 교재에 적어뒀는데 뭐 이거는 어렵다면 입력을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2페이지 할게요. 자, 52페이지에 제가 6가지를 정리를 해뒀습니다. 일단 처음에 뭐 현금, 단기매매증권, 매출채권, 매입채무, 뭐 선급금, 선수금, 가지급금, 가수금, 대여금, 차입금. 자, 모두 다 제 생각에는 이론에서 배우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뭐 아니실 수도 있죠. 막 중간에 뛰어넘게 하고 막 이러셨으면 못 들으셨겠지만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는 이제 분계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누차이. 분계는 일반 점표, 메인 매출 점표 합해서 36점이다. 저희가 실기가 지금 70점 만점이거든요. 그러면 50% 이상이 지금 분계에서 다 먹고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계를 잘하는 게 좋은데, 자, 1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거기에 이제 당좌예금이랑 현금 두 가지를 뒀어요. 자, 당점 발행 수표를 발행을 했을 땐 당좌예금이다. 동점 발행 수표를 받았을 땐 현금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뒀죠. 여러분 거기에 별표 한 2개 정도? 네, 2개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왜 이렇게 뭐랄까 수업을 하다 보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동점, 당점 하면 동점이 당점인 것 같고 당점이 동점인 것 같고 저는 도저히 모르겠고 그냥 다 현금으로 할게요. 막 이러면서 막 차변에도 현금, 대변에도 현금, 막 다 현금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요. 저희가 당점이라고 하면 저를 기준으로 제 회사예요. 제가 발행한 거거든요. 제가 발행한 수표. 제가 수표를 발행했어요. 당점 발행 수표. 그러면 저희가 분계를 할 때는 당좌예금이라고 분계를 합니다. 제가 수표를 발행해서 거래처에다 돈을 줘야 돼요. 수표를 발행해서 줬어요. 그러면 당좌예금에서 이게 출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좌예금이라고 분계를 하고요. 동점이라고 하면 제가 외상으로 매출을 했고 그 제 상품을 가져간 곳에서 수표를 발행해서 저한테 줬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당좌예금에서 저한테 준 거예요. 저희는 현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당좌 수표인데 내가 발행해서 너한테 주는 건지 네가 발행해서 나한테 주는 건지가 차이가 있는 거죠. 분계가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때도 있을 것이고 현금이라고 쓸 때도 있을 것인데 이제 보통 1급에서는 아직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당점과 동점이 너무 헷갈리시다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당좌 수표를 받은 건지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준 건지를 생각하셔서 내가 줬으면 당좌예금, 내가 받은 거면 그냥 현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제가 설명 어떻게 써놨냐면 일시적인 차익을 목적으로 유가증권 취득했을 때 저희가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실 이론에서는 이게 포인트겠죠. 일시적인 목적, 차익을 목적으로 구매했다. 이게 포인트겠지만 저희는 포인트가 단기 매매 증권을 샀을 때, 구입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부대 비용. 저희가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을 했을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수수료라는 거,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게 저희는 포인트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상품을 구입을 했을 때 들어간 운반비는 부대 비용은 원가에 다 포함을 시키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분명히 이론에서 집어주셨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론 한번 다시 듣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뭔가를 취득했을 때 들어간 비용은 다 원가에 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얘도 단기매매증권도 분명 살 때 들어간 비용인데 왜 이거는 단기매매증권으로 안 하고 저희 비용 처리하나요? 라고 문의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단기매매증권에 저 비용들을 포함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저희가 비용 처리를 한다. 자, 이것도 분명 뒤에 가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 매입 채무인데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들, 지금 제가 적어놓은 4개의 계정 과목들은 서로 상반된 계정 과목들입니다. 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서로 상반된 거예요. 아시겠죠? 외상으로 매출을 했을 때 외상매출금이에요. 돈을 제가 받을 게 있는 거죠. 반대로 제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을 해왔는데 돈을 아직 지급을 안 했어요. 제가 돈을 지급을 역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외상매입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슷한 개념으로 저희가 미수금이랑 미지급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상매출금이랑 미수금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미수금은 뭐냐? 상품 이외에, 제품 이외에 저희가 매출 외에 유형자산을 일시적으로 처분을 했다던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일시적으로 처분을 해서 돈을 받을 게 있는데 못 받았을 때 그럴 경우 저희는 미수금 처리를 하고요. 자, 미지금 같은 경우는 상품 이외에, 제품 이외에 예를 들면 제가 밥을 먹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미지급금이라고 해서 줘야 되는 돈 이라고 계정 과목을 지금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수금, 미지급금을 사용을 하는데 학생들이 어떤 게 헷갈려 하시냐면 미수금인데 외상매출금. 돈 아직 외상으로 준 건데 저 아직 돈 못 받았는데 이러면서 미수금을 외상매출금으로 쓰고요. 누가 봐도 상품 매출이라고 막 적어놨는데 미수금, 저 돈 아직 못 받았는데요. 미수금을 쓰고 이러세요. 자, 중요한 거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의 포인트가 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렇게 매출에 의한 것들이 못 받았을 때 외상매출금, 줘야 되는 돈, 외상매입금이고요.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들, 그 외의 것들은 저희가 미수금, 미지급금 처리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선급금이랑 선수금. 자, 선급금이랑 선수금도 이것도 반대 계정이에요, 여러분. 자, 선급금, 자산, 선수금, 부채. 제가 항상 제 전산회계 강의를 하면 이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대학에 가서 회계를 배웠을 때요. 선급금이랑 선수금이 너무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 계약금을 먼저 줬다. 그러니까 뭔가 계약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저는 그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선급금인지 선수금인지 너무 헷갈리는데 당연히 여러분들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야 실무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 지금 막 회계원리 배우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느껴봤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 선급금이랑 선수금을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항상 이제 이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좋아하던 오빠? 오빠 막 첫사랑 막 얘기 나오고 막 오빠가 있었는데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저한테 이제 회계 원리를 시험 기간에 막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하도 선급금이랑 선수금을 계속 틀리는 거죠. 막 문제를 내주시는데 제가 막 선급금을 선수금이라고 하면서 막 해맑게 웃고 있고 막 선수금인데 선급금이라고 하면서 해맑게 웃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저한테 이 숫자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막 쳐주면서 받을 숫자다. 받은 거다. 얘는 받을 숫자니까 받은 거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딱 생각했죠. 이제 수만 보면 받은 거다, 받은 거다, 받은 거다. 여러분들 이제 자산, 부채, 자본 개념 배우면서 부채에 대한 개념이 지급해야 되는 거, 지급해야 되는 거, 의무가 있는 거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자, 먼저 선자, 받을 숫자. 제가 먼저 받은 돈이니까 혹시나 이 계약이 파기가 된다면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입니다. 계약금을 먼저 지급을 했으면 저희가 자산으로 해서 선급금으로 잡고요. 계약금을 먼저 저희가 받은 거라면 부채를 잡는 거죠. 먼저 선, 받을 수. 선수금.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선급금이랑 선수금이 너무 헷갈린다 하신다면 이유진 강사가 했던 거 생각난다. 막 좋아하던 선배가 알려줬댔지. 받을 숫자라고, 먼저 선자라고. 이렇게 이제 계속 기억을 하시면서 선급금이랑 선수금 헷갈리지 않게 분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보통 근데 수업에 가서 이렇게 다 얘기해도 선급금이랑 선수금 틀리긴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볼게요. 가지급금이랑 가수금. 자, 가지급금은요, 돈이 나간 거예요. 저희가 현금을 기준으로요. 가지급금은 돈이 나간 거고 가수금은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둘 다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기억이 안 나. 누구한테 나갔는지 모르겠어.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몰라. 누구한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알긴 알겠는데 어떤 이유로 돈을 넣어줬는지 정말 모르겠어. 일시적인 계정으로 사용을 하는 게 저희가 가지급금, 가수금이라는 계정입니다. 자, 만약에 나중에 원인이 밝혀지면 그 원인하고 따로따로 이제 저희가 대체 분개를 할 거예요. 자, 이것도 나중에 연습을 할 거니까 일단 가지급금이랑 가수금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여금, 차입금입니다. 자, 대여금과 차입금도 마찬가지로 두 개는 상반된 개념이죠. 대여금은 내가 빌려준 거, 차입금은 내가 빌려온 거. 자, 1년을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로 나눠집니다.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면 단기, 1년 이내에 1년 이상 해서 3년에 걸쳐서 빌려왔다 그러면 장기. 저희가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대여금은 빌려준 거니까 자산 처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차입금 빌려온 거니까 부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는 채권과 채무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해서 채권, 채무에 대해서 지금 나열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거 별표 3개 할게요. 별표 3개. 제가 3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빨리 빨간색 펜으로 별표 3개 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을 할 건데 분배를 너무 잘했어. 외상매출금도 맞았고 현금도 맞았고 다 맞았어. 근데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되는데 걸지 않았으면 그것도 이제 틀린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되는 곳에는 꼭 거래처 코드를 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둔 거죠. 그러면 어디에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하나요? 자, 이 정리되어 있는 계정 과목에 주로 코드를 걸고요. 문제에서 특별히 코드를 걸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을 땐 이런 계정 과목이 나오더라도 거시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보통 저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어떨 때 거냐.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저희가 알아야 나중에 회수해 올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빌려왔는지 알아야 저희가 나중에 갚을 수 있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뭐 한두 개면 기억하겠지만 제가 막 많은 곳에서 돈을 빌려왔다면 그거 다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한테 제가 막 10,000명한테 돈을 1,000원씩 빌려줬더라면 똑같이 1,000원이면 기억을 하겠지만 누구한테 100원 빌려주고 누구한테 1,000원 빌려주면 그거 기억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래처 코드를 걸어서 입력을 한다는 건 그걸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돈을 줘야 될 때, 받아야 될 때, 뭐 미수금, 미지급금, 뭐 대여금, 차입금,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데 저희가 많이 걸고 있고요. 아래 보면 가지급금이랑 가수금은 거래처가 제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입력 가능하다고 써 있어요. 문제에서 뭐 사원 이유진, 사원 이유진 막 이렇게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코드를 거는 거고, 아니다, 원인 모를 돈이 통장에 입금되었다. 이렇게 하면 거래처 코드를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페이지 54페이지의 예제인데요. 저랑 일단 이제 분개를 하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문제 나와 있거든요. 1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저는 이제 분개를 할 때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항상 수업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동그라미 방식이라고 해서요. 문제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저는. 동그라미를 쳐서 동그라미가 2개면 보통 계정 과목에 하나씩 2개가 나온다는 거고, 동그라미를 3개를 친다면 뭐 차변이나 대변에는 하나가 2개겠죠. 그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계정 과목을 찾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자, 일단 1번 보겠습니다. 미미전자의 외상매입금 12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자, 일단 문제를 봤을 때 저희가 분개를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동그라미 칠 거예요. 어디에다가?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약속어음 발행. 자, 여러분도 저랑 같이 문제를 푸시면서 동그라미를 같이 문제에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자, 문제에서 미미전자에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외상매입금, 동그라미. 지급하기 위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약속어음 발행, 동그라미. 자, 여러분들 교재에도 분개를 잘 하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자기 방식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그런 방법이 없다면 저렇게 저처럼 동그라미 2개를 쳐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2개라는 거는 차변에도 분개가 하나 들어가고 대변에도 분개가 하나 들어간다. 계정 과목이 2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분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희가 외상매입금을 이제 돈을 지급을 할 때요. 돈 현금 아니면 보통예금 대신에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자, 처음에 분개를요. 상품을 매입해 올 때를 생각을 할게요. 저희가 상품을 거래처에서 사왔는데 외상으로 사왔어요. 그럼 분개를 어떻게 하냐면 차변의 자산이죠. 상품. 대변의 외상매입금. 이렇게 분개를 하셨을 겁니다. 그쵸?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을 때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매입금 이렇게 분개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외상매입금 대변에 있는데 저희가 돈을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그러면 차변에 대변에 있던 외상매입금을 차변으로 보내주면 외상매입금이 없어지거든요. 저희가 차변에 있던 게 대변에 가면 없어지고요. 대변에 있던 게 차변에 가면 없어져요. 자, 갚았으니까 이제 외상매입금 없앨 거예요. 외상매입금. 자, 외상 갚았어요.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나왔고요. 대변에 어음 발행한 거 쓸 거예요. 자, 저희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할 때 쓰는 계정 과목 지급어음. 자, 1번 답입니다. 1번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지급어음. 자,
좀 전에 페이지에서요. 53페이지에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코드에 외상매입금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도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지급어음을 분개를 하면서 둘 다 거래처 코드를 거셔야 됩니다. 어디로 걸어야 되냐? 차변의 미미전자, 대변의 미미전자. 미미전자에서 외상매입금 해온 거 갚았으니까 미미전자. 어음을 미미전자에 발행했으니까 미미전자.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지급어음입니다. 자, 2번입니다. 당사의 제품, 원가는 100만 원, 시가는 150만 원을 서울시에 기부하였다. 자, 2번을 봤을 때 여러분이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냐면요. 제품, 그 다음에 서울시에 기부. 두 개를 동그라미 치셨다면 100점을 드리도록 할게요. 분명 합격하실 거예요. 자, 제품이랑 기부에 동그라미 치셨으면 분명 하나씩 계정 과목이 나올 거다. 자, 제품에 대한 계정 과목은 제품, 기부에 대한 계정 과목은 기부금이라는 명칭이 있겠죠. 자, 여러분 일단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손익계산서 상 계정 과목이죠. 그러면 손익계산서 상의 계정 과목 중에 비용이죠. 얘가 비용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올까요? 대변에 올까요? 저희가 비용은 차변에 오고 수익은 대변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기부금이 올 거예요. 기부금이 올 거고, 대변에 기부를 뭘로 했죠? 제품으로 했어요. 제품은 자산인데 대변에 간다는 건 자산이 감소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던 제품을 줬으니까 저한테는 자산이 감소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원가 100만 원, 시가 150만 원 두 개가 나왔어요. 왜 두 개가 나왔을까요? 이거죠. 너가 좀 헷갈려 봐라. 수험생들한테 네가 원가를 선택할 거니 시가를 선택할 건지 선택권을 주는 거죠. 틀리게 하려고. 자, 제품을 기부를 했을 때 저희가 기부금은 원가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부금 100만 원, 대변의 제품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그거예요. 제가 손가락 안 해놨네요. 저희가 제조한 거를 타인한테 주거나 아니면 제가 다른 곳에 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 프로그램 상에 타계정 대체라고 해서 8번 타계정 대체가 있어요. 8번에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에서 가끔씩 등장을 하거든요. 자,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제품, 타계정 대체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일단 1번, 2번을 풀었고요. 저희가 입력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은요. 저번 시간에 만들어 두었던 주식회사 명문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자, 예제 1번에서 저희가 1월 3일이라고 날짜를 지정을 해뒀으니까 저희가 1월 3일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을 할 때는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었죠. 출금도 있고 입금도 있고 차변도 있고 대변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프로그램 아래쪽 제일 아래 보시면 알림에 너무 친절하게 1번은 출금이고요, 2번은 입금이고요, 3번은 차변이고요, 4번은 대변이에요 라고 나와요. 그래서 1번을 입력을 하면 출금이 되고 2번을 입력을 하면 입금이 되는 거고요. 아니다, 난 정말 모르겠어요. 출금도 모르겠고 입금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3, 4번 이용해서 차변, 대변 써주시는 겁니다. 자, 구분 3번 할게요. 차변. 자, 계정 과목은요. F2 눌러서 계정 과목 찾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차변의 외상매입금. 자,
자,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래처 코드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F2키를 눌러서 미미전자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요. 뭐 다른 방법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거래처 코드에서 F2 대신 플러스 키를 누르면 0000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그냥 미미전자를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거래처가 103번 얘는 거래처네 해서 103번으로 000이 바뀌어요. 그러면 거래처 코드가 걸리는 겁니다. F2가 편하신 분들은 F2 눌러서 찾으셔도 되고, 아니야 F2 누르기 너무 귀찮아, 난 플러스 키 눌러서 찾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플러스 키 눌러서 찾으시면 돼요. 저희는 일단 실무가 아니고 자격증 취득을 할 거기 때문에 적요는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차변에 120만 원. 자, 얘도 마찬가지로요. 플러스 키 누르면 공 3개가 생성이 되니까 1200 한 다음에 플러스 키 누르시면 저처럼 120만 원이 금세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대변은 4번. F2키 눌러서 지급어음. 이것도 미미전자. 자, 이번에는 저는 F2키 안 누르고 플러스 키 해볼게요. 플러스 키 미미전자. 그러면 12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문제 1번이 끝이 났습니다. 잘못했네요. 지급어음인데. 이렇게. 엔터, 엔터, 엔터.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1월 31일 문제입니다. 1월 31일. 당사의 제품, 저희 했던 거죠? 기부했던 거. 자, 구분, 차변, 계정 과목, 기부금. 자, 기부금은 손익계산서상 항목이니까 거래처 코드가 따로 필요 없어요. 적유도 필요 없고. 차변에 100만 원. 그 다음 대변. 제품. 자, 제품도 저희 자산이긴 하지만 고정자산에는 거래처 코드, 유형자산에는 거래처 코드 걸지 않으니까 그냥 엔터 쳐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제가 좀 전에 타계정 대체를 해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부분 이 적요에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적요에서요, 커서를 딱 갖다 두면 지금 1번, 2번, 6번, 8번, 9번이 있어요. 그 아래쪽에 1번은 뭐 제조 원가 제품 대체, 2번은 제품 매출 원가 대체, 3번은 제품 재고 감모 손실 대체, 8번에 타계정으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 9번에 타계정에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입니다. 자, 8번하고 9번 중에 차이는요, 타계정으로 갈 건지 아니면 타계정에서 온 건지예요. 자, 저희가 있는 제품을 기부금으로 타계정으로 보내는 거죠. 다른 계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대변에 왔으니까. 이게 차변으로 왔다면 9번이겠지만 대변으로 갔으니까 8번입니다. 그래서 타계정으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 8번을 누르시고 엔터를 치면 그 적요가 그대로 저희 적요에 반영이 돼요. 그러면 적요를 건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거, 저희가 제품을 타계정으로 대체를 했을 때 1번 증표에서 꼭 8번을 눌러줘야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하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사에서 사용한 수도요금 80만 원과 공장 전기요금 385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에서 이체하였다. 자, 3번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셨을까요? 자, 저 수도요금, 그 다음에 공장 전기요금,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또 보통예금, 저처럼 3개의 동그라미 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동그라미 치셨어요?
자, 문제에서 본사에서 얘는 본사용이에요. 자, 얘는 공장용이에요. 말씀드렸어요. 제가 500번대랑 800번대를 나누는 기준을 말씀드렸죠. 본사, 관리직, 아니면 공장, 제조 막 이런 단어가 있으면 500이랑 800을 그 구분대로 나누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나왔어요. 수도요금, 본사, 공장은 전기요금. 자, 이거를 보통예금에서 납부를 했다. 세 가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자,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니까 당연히 계정 과목도 세 가지겠죠, 여러분. 일단 저희가 돈을 납부했다, 현금으로 납부했다, 보통예금에서 납부했다. 납부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그 자산들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대변에 먼저 계정 과목을 써보도록 할게요. 현금으로 납부를 했으면 대변이 현금이겠죠. 자, 근데 저희가 지금 보통예금에서 이체가 된 거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을 두는 거예요. 보통예금 자산입니다. 자산이 대변에 왔으면 무슨 소리일까요? 감소했다는 소리죠. 거래의 8요소 다들 이론 시간에 배우셨죠? 또 여기서 막 기억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은 이론 한 번 더 앞쪽을 훑어보시면 분명 거래의 8요소 배우셨을 거예요. 자, 대변에 보통예금이 온다는 거는 자산이 감소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대변에 왔습니다. 자, 보통예금 끝났네요. 바이바이, 안녕. 자, 두 개. 수도요금이랑 전기요금이 남았어요. 이 두 개의 계정 과목을 저희가 써줄 건데요. 저희가 본사의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 그 다음에 공장의 전기요금은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 써줄게요. 모르셔도 돼요. 어려우신가요? 전기요금이 전력비는 좀 알겠는데 수도요금이 수도광열비인지 모르시겠다면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돼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수도요금 수도광열비로 처리할 거고요. 전기요금 전력비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본사니까 얘는 뭔가 나는 잘을 모르겠지만 일단 800번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공장에 대한 전기요금이니까 나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얘는 500번대일 거야. 이렇게라도 생각해 주셨으면 진짜 제가 가서 쓰담쓰담 해드리고 싶네요. 자, 4번. 직원의 1월 급여를 당사의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여기에도 급여를 이체를 하는데 본사분 따로, 공장분 따로 나눠드렸죠. 이건 뭘까? 뭔가 500번대도 있을 거고 800번대도 있을 거야 라고 딱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저희가 일단 4번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급여를 항상 할 때마다 기본적인 베이스를 알려드려요. 자, 4번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 제가 이런 베이스를 알려드릴게요.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 현금. 이게 어떤 베이스냐면요. 자, 급여는 당연히 지금 문제처럼 800번대일 수도 있고 500번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800번대랑 500번대가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일단 차변은 급여나 임금이나 뭐 이런 계정 과목이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베이스라는 건 이거거든요. 예수금. 예수금이 뭐예요? 저 처음 들어봐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건데, 자, 예수금이 뭐냐면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직원들한테 떼서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회사에서 먹을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회사에서 세금이니까 공과금이거든요. 제세공과금을 가지고 있다가 직원 대신 납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납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직원이 직접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을 모든 직원이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일부를 떼주는 거죠. 네가 내야 할 세금만큼을 일단 회사에 줘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에 내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급여가 나왔다. 그럼 뭔가 딱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예수금.
예수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생각이 당연히 안 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급여하면 예수금? 급여하면 예수금? 급여하면 예수금.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더듬. 자, 그래서 예수금에 대한 개념은 일단 설명은 드렸어요. 자, 4번을 보니까요. 본사, 공장에 급여가 나가 있고 공제액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차인지급액이 나와 있고요. 자, 4번은 동그라미를 어디에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급여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자, 문제에서는 급여랑 보통예금에서 동그라미를 치되 저희가 아래서 표를 또 주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급여가 본사랑 공장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본사랑 공장에도 막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거 급여긴 급여인데 하나만 아니고 본사도 있고 공장도 있어. 자, 그리고 공제액. 문제에 있는 건 아니고 그 표에 있죠. 공제액에도 막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그때 가르쳐 주셨던 거 급여하면 예수금, 급여하면 예수금 그거야. 분명 공제액이 예수금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금 뭐랬죠? 제가 세금 직원이 내야 되는 거 미리 떼어놓고 회사에서 대납해주는 형식으로 그 다음 때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자, 공제액 예수금이다. 자,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차변엔 급여, 대변엔 예수금, 보통예금이라고 베이스를 제가 방금 전에 깔아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쓰세요. 급여, 대변엔 예수금, 그 다음에 뭐 현금이나 보통예금인데 저희 문제에서는 보통예금이래요. 쓰는데 저희가 급여에서 제가 공장이랑 본사분 막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뭐지? 급여가 두 개라는 거야. 하나는 본사급여 800번대 거 금액이 800만 원짜리가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장 거 500번대로 된 급여가 있을 건데 이게 2천만 원.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 직원의 급여는 급여인데요. 공장의 직원의 급여는 임금이라는 저희가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급여를 쳐서 저희가 500번대를 찾으려고 해도 찾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 임금이라는 계정 과목 꼭 쓰셔야 돼요. 임금. 자, 800번대의 급여, 500번대의 임금, 그 다음에 예수금은 공제액에 있는 금액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죠. 140만 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2,660만 원. 자, 차변의 급여인데 본사급여 800만 원, 그 다음에 공장급여에 2천만 원, 대변의 공제액 금액이 예수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나머지 금액 들어가서 저희 차대 일치하는 거 아시죠? 금액 일치하시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3, 4번 일반 점수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2월 5일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2월 5일. 자, 날짜도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날짜도 꼭 체킹하시고요. 차변에 수도강렬비 80만 원. 거래처는 없고요. 손익계산서니까. 대변에 차변에 하나 더 있죠. 차변에 전력비 500번대 38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46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10일 입력할게요. 차변에 급여. 네, 급여가 500번대도 있네요. 801번의 급여, 판매관리비, 본사급여 저희가 입력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8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임금, 504번의 임금이 있거든요. 임금 입력하시고 2천만 원. 대변에 예수금 얼마였죠?
14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2,660만 원. 자, 여러분 이제 저희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 보유 목적으로 강남 주식 1,500주를 주당 액면가액 만원에 구입하고 수수료 15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저도 공부할 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보통 지문이 길면 읽기가 싫어요. 그쵸? 그리고 뭔가 액면가에 막 골뱅이 나오고 뭔가 환율같이 막 생긴 거 나오면 뭔가 계산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두렵고 막 떨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풀다 보면 다 그 문제가 그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 용기 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 이거는 제가 단기매매증권에서 설명했던 그 부분이에요. 자, 어디 동그라미를 치셨을까요? 주식, 단기 보유 목적으로까지 치시면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그걸 보고 아, 단기매매증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테니까. 자, 주식, 그 다음에 수수료, 그 다음에 현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자, 이렇게 주식, 수수료, 현금, 보통예금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셨으면 100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분개를 해드렸었죠. 차변의 단기매매증권이고 그다음 대변에 현금이나 이런 것들인데 사변에 발생했던 이 증권을 구매하려고 유가증권을 구매하려고 발생했던 것들은 저희 원가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당해 비용 처리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식을 구매하면서 나오는 수수료를 여기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 개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입니다. 얼마죠? 15만 원. 저희가 수수료는 현금 줬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금 15만 원. 그리고 저희가 주식 구매한 건 보통예금에서 이체가 됐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금액 얼마로 계산을 하셔야 되냐? 저희가 1,500주를 샀는데 곱하기 주당 얼마예요? 만원. 자, 1,500주 만원 주고 샀대요. 여러분 1,500만 원이거든요. 1,50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주당 만원이니까 1,500주를 샀고 곱하기 만원을 하면 자, 1,500만 원짜리를 샀고요. 주식을 들어간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현금 줬다고 하니까 현금 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관련된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에서 이체됐다고 하니까 보통예금 금액까지 써서 사변하고 대변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볼게요. 6번. 하남의 장기대여금 56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어디 동그라미 치셔야 될까요? 장기대여금, 현금. 자, 장기대여금이랑 현금에 동그라미 치신 분들 막 토닥토닥 쓰담쓰담. 아,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개정 과목 2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저희가 현금을 지급했으면 대변에 쓰세요. 제일 좋은 문제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문제는 아니고 쉬운 문제가 현금이라는 단어가 딱 주어진 문제.
딱 주어졌어. 그러면 일단 현금은 계정 과목 자체가 현금이니까 차변에 가나 대변에 가나 먼저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간다면 내가 나머지를 차변에 쓰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차변에 현금이 있구나 라고 하면 나머지를 내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대변으로 보내면 되겠구나 이거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 막 보통 예금 이런 나오는 문제들이 진짜 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얘도 현금이 나왔습니다. 현금 준 건가요? 아니래요. 받은 거래요. 자, 현금 받았을 때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현금만큼.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 쓰시면 돼요. 자, 차변에 현금 썼으니까 현금 없어졌고 우리 동그라미 2개 쳤는데 단기 대여금 하나 남았네요. 자, 장기 대여금 하나 남았네요. 자, 여러분 장기 대여금 하나 남았는데 자, 당연히 장기 대여금이요. 계정 과목 자체가 장기 대여금이에요. 계정 과목 자체가 장기 대여금이니까 그대로 대변에 장기 대여금. 자, 거래처 코드 걸어야 할 곳 있을까요? 장기 대여금에 거래처 코드 걸어주셔야 돼요. 자, 대여라는 게 뭐죠? 제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내가 거래처 코드를 이제 설정하지 않았다면 누구한테 빌려줬는지 헷갈릴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에 저희 코드 걸어야 된다. 어디 코드 걸면 되죠? 주 하나. 이렇게 코드 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5번, 6번 문제 입력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5번은 3월 13일입니다. 자, 날짜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요. 3월 13일. 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 적용 필요 없고요. 금액은 1,500만 원. 차변의 수수료 비용. 자, 여러분 수수료 비용을 쳤더니 500번대도 있고 600번대도 있고 계속 말씀하셨던 800번대도 있고, 자,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자, 사실 단기 매매 증권은 판관비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제조원가라고 하기에도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뭐 본사에서 구매한 건지 공장에서 구매한 건지 이게 사실 그 제조나 판관비에 크나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정말 그냥 일시적으로 저희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저희가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을 사용을 합니다. 자, 984번에 수수료 비용 설정하시면 되는데 15만 원 입력을 할게요. 그 대변에 보통 예금 1,500만 원, 대변에 수수료 비용 현금 줬죠. 현금 15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났습니다. 여기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될 때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 3월 15일. 자, 차변, 대변으로 입력을 하셔도 무방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제가 앞에서 출금이랑 입금을 가르쳐 드렸고, 분명 이제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는 출금 입금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번은 차변, 대변으로 안 하고 그냥 입금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현금이 대변에 있으면 출금 전표를 쓰고요. 현금이 차변에 있으면 입금 전표를 쓰시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 차변에 현금이고 대변에 장기 대여금이니까 저희가 입금 전표 2번 눌러서 써서요. 계정 과목은 장기 대여금, 거래처 코드 하나, 적용 필요 없고 금액은 560만 원. 자, 입력한 거 보시면 아래에 저희가 현금으로 들어온 돈,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차변의 현금이고요. 대변의 장기 대여금으로 분계가 됩니다. 여러분 입금 전표 쓰시면 차변에 지금 현금 자동적으로 됐죠. 대변의 장기 대여금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입력이 되니까요. 차변, 대변이 편하시면 차변, 대변 하시고요. 아니다, 나는 입금 출금 연습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입금 출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저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본사 건물 화재보험료 80만 원이랑 공장 건물 화재보험료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지금 동그라미 치실 준비 다들 막 하시고 계신 거죠? 막 치셨나 벌써? 자, 보험료가 나왔어요. 보험료가 나왔는데 보험료가 두 가지죠. 하나는 본사, 하나는 공장. 그러면 공장 것도 동그라미, 본사 것도 동그라미 해서 보험료 두 개를 다 동그라미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좋아하는 현금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동그라미, 총 세 개 동그라미 하셨으니까 일단 모든 계정 과목은 세 개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현금이나 보통예금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현금이랑 보통예금을 먼저 분개하시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가 보험료를 납부를 한 거기 때문에 나간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대변입니다. 자, 그럼 현금 끝났고, 자, 보험료인데 보험료가 본사 거, 공장 거. 자, 근데 보험료에 이제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이게 보험료예요, 그냥. 자, 80만 원 준건 건물은 본사 거. 그 다음에 300만 원은 공장 건데 보험료의 계정 과목은 똑같고 그럼 뭐가 다르다? 얘는 800번대, 얘는 500번대, 이것만 다르다. 자, 똑같은 차변의 보험료가 나올 건데요. 하나는 800번대 보험료가 나올 거고 하나는 500번대 보험료가 나올 거다. 자, 이것만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7번은 이렇게 끝나고요. 8번 볼게요. 영등포 주유소에서 공장용 화물차에 주유하고 유류 때 15만 원을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어디 동그라미를 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자, 유류 때인데 공장. 또 나왔어요. 공장 제조 막 이런 거 나오면 500번대다. 그 다음에 신한카드로 결제. 두 개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공장 유류대 동그라미, 신한카드 동그라미. 일단 얘는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나오겠구나. 자, 일단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카드. 저희가 카드로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뭘 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저는 이제 차가 있어요. 저 이제 몽블리라고 예쁜 모닝이 있습니다. 자, 모닝한테 저희가 맘마를 줘야죠. 유류 때. 그러면 제가 현금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저도 이제 카드를 사용을 하니까 카드로 이제 주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저희가 어떨 때든 뭐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나오는 계정 과목은 무조건 미지급금입니다. 자, 이거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카드 나오면 미지급금. 자, 아까 급여 나왔을 때 뭐라고 했죠? 예수금. 급여의 예수금. 카드는 미지급금. 카드는 미지급금. 자, 이렇게 또 외우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무언가 구매하고 결제를 현금, 보통예금이 아닌 카드로 했을 경우 미지급금.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카드가 나왔어요. 미지급금 잡을 거예요. 자, 카드라는 개념은 사실 체크카드는 바로 돈을 지급을 하는 개념이고 아니면 뭐 신용카드라면 다음 달에 뭐 한 번에 결제를 되거나 이달 말에 한 번에 결제되는 개념이잖아요. 일단 지금 당장 체크카드면 현금으로 나갔을 거고 그럼 어쨌든 대변. 아니면 우리가 이번 달 말에 몰아서 카드값 낼 거야. 그러면 그것도 부채죠. 아직 돈 안 낸 거니까 어쨌든 대변. 자, 카드를 사용한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대변에 보내주시면 돼요. 자, 미지급금 부채죠. 대변 부채의 증가. 그렇죠? 대변에 미지급금 하시고 또 하나 포인트는 미지급금에 거래처 코드 거는 거. 뭘로? 신한카드.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유류대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여러분들 저희 이제 공장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뭐죠? 500번대.
아, 이제 알아요. 이제 자꾸 공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얘 500번대인 거 알아요. 500번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입력하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월 18일이죠. 차변의 보험료인데 저희가 보험료 중에 본사 거 800번대 선택하시고 80만 원. 그 다음에 또 보험료인데 이번엔 공장 거니까요. 500번대 선택하시고 300만 원. 그 다음 대변의 현금. $38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하실 수 있겠죠. 어떤 거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아, 얘 대변의 현금인데 출출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요. 출출로 하셔도 틀린 답은 아니긴 해요. 그렇긴 한데 문제에서 이제 가끔 단서를 어떻게 주어주냐면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차변, 대변을 쓰셔야만 하나의 전표가 되시는 거고요. 출금은 출금 자체가 하나의 전표이기 때문에 출금 보험료 이렇게 입력을 하신다면 두 개의 전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출금 쓰시는 것보다 그냥 하나의 전표인 차변, 대변 쓰시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되고 시험에서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출금보다는 하나의 계정 과목이 2개거나 하나의 계정 과목이 3개면 한쪽에 그러면 그냥 대변에 현금이 오거나 차변에 현금이 와도 그냥 차대로 분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4월 29일 차변에 차량 유지비인데 500번대 공장에서 썼어요. 15만 원. 대변에 자, 카드 쓴 거 뭐다? 미지급금. 거래처는 신한카드. 15만 원. 거래처 코드 꼭 걸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9번,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9번, 10번 풀면 1번 전표 예제는 다 끝나는 거거든요. 자, 조금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하죠. 자, 9번. 개발팀 이재영 사원에게 출장료비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거래처 코드 1000번으로 등록할 걸. 자,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도요. 등록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거래처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 한 것처럼 F2키 눌러가지고 검색을 하면 되는데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하면 여러분들이 거래처 코드를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그렇죠. 네. 잘라서 가야겠네요. 자, 여러분 9번 보도록 할게요. 개발팀 이재영 사원에게 출장료비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거래처 코드 1000번으로 등록할 것. 자,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실제로도요. 거래처 코드를 등록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거래처 코드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F2 눌러서 검색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검색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없는 경우, 신규일 경우는 등록을 해서 저희가 입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옵니다. 자, 9번 먼저 볼게요. 자, 어디 동그라미 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출장료비로 현금. 저 같은 경우는 출장료비로 현금 이렇게 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치셨을까요, 동그라미를? 자,
일단 현금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 현금. 그러면 차변으로 보낼 건지 대변으로 보낼 건지 먼저 현금 먼저 처리하도록 합시다. 현금 받은 거 아니죠? 준 거예요. 대변. 자, 그러면 차변에 출장 여비. 근데 이제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비교통비가 있는 걸 알아요. 그쵸? 저 알아요. 저 이거 손익계산서에 여비교통비가 있어요. 그 계정 과목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출장을 갔다 와서요, 정산을 할 때 여비교통비 계정 과목을 쓰고요. 이사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갈 거예요, 출장을.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돈을 먼저 준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먼저 줬다, 돈을 먼저 가져갔다, 가지급금. 아까 배웠어요. 가지급금. 그쵸? 돈을 먼저 가져갔어요. 근데 원인을 몰라. 근데 사실 이거는 원인을 모른다기보다는요, 원인 알죠? 출장 갈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가서 이 돈만큼 다 여비로 쓸 건지 남겨올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일단 돈을 먼저 지급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만약에 문제에서 누가 출장을 가기 위해서 돈을 먼저 지급했다던가, 아니면 출장을 가려고 돈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출장 정도의 얘기가 나오면 여비 교통비를 일단 생각하시기 전에 돈을 먼저 줬을 땐 가지급금이 아닐까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앞에서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되는 사유 중에 가지급금이랑 가수금은 사원명이 있을 때, 거래처명이 있을 때 걸라고 했는데, 지금 이재영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고 가로 열고 거래처 코드 등록까지 하라는 말은 가지급금에 코드 걸라는 소리겠죠, 여러분. 네,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으로 만들어서. 자, 10번. 거래처 미미전자와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잔액을 조회하여 분개할 것. 자, 이거 살짝 초반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죠. 근데 조회를 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1단계. 동그라미는 어디 쳐야 되냐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동그라미 치셔야겠죠. 혹시 이제 상계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한 회사에서, 저희가 미미전자라는 회사에서 매출도 하고 매입도 해요. 그럴 경우가 있죠. 간혹가다 있을 거예요. 매출도 하고 매입을 하면 외상매출금도 발생을 하고 외상매입금도 발생을 할 건데, 이거를 돈을 각각 주면 좋죠. 내가 외상매출금 100원 있으니까 너한테 100원 줄게. 내가 너한테 받을 게 50원 있으니까 나 50원 줘. 이렇게 하면 좋지만, 내가 줄게 100원이고 받을 게 50원이라면 내가 줄 때 50원 제외하고 50원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상계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문제 풀기 전에 금액을 알기 전에요. 금액은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뭘 보셔야 되냐면, 처음에 저희가 구매해왔을 때 분개를 해볼게요. 자, 외상매출금 어떨 때 나오냐면, 저희가 상품을 제품이죠. 이제 저희 1급이니까. 제품을 매출을 했을 때 이 금액을 다 못 받았을 때 저희가 외상매출금 분개를 하죠. 그리고 외상매입금은 분개를 언제 하나요? 저희가 제조니까 원재료를 사왔는데 외상으로 사왔을 때, 이럴 때 분개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랑 외상매입금을 상계하라는 말은 다 없애라는 소리니까, 자, 10번은 이렇게 분개할게요. 차변에 있던 외상매입금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대변에 있던 외상매입금 없애줘야 되니까 차변으로, 여러분 분개 이해 가셨나요? 자,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상계를 해야 된다. 근데 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아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저 이제 1급 막 시작하고요, 2급 막 겨우겨우 땄어요. 아니면 저 2급은 안 하고 바로 왔어요, 1급 급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상계는 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차변의 외상 매출금인지 대변의 외상 매입금인지도 모르겠고 헷갈리신다면 처음을 기초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저희가 매출을 하고 돈을 못 받았을 땐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오고 얘처럼 그 다음에 상품을 원재료를 구매를 했는데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얘처럼 외상 매입금이 대변에 올 거예요. 그러면 상계를 한다는 건 서로 없앤다는 거니까 일단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보내시면 정답이고 대변에 있던 거 차변으로 보내시면 다 이렇게 저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똔똔똔똔 이렇게 없어지는 거니까 차변 대변 이렇게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금액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조회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조회는 저희가 같이 해서 금액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거래처 코드 얘도 거셔야 되고 얘도 거셔야겠죠. 돈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돈 어디서 줘야 되는지 저희가 관리해야 되니까 두 개의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된다는 거. 네, 그러면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9번이죠. 5월 12일. 그럼 날짜를 5월 12일로 바꾸시고요. 차변의 가지급금. 자, 제가 이제 그 거래처 코드 등록하는 방법은 책에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본인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등록에 들어갈게요. 왜냐면 저희가 배웠으니까. 거래처 등록에서 1000번호 이재영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점표에서 거래처를 이재영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대변의 현금. 이거 혹시 저는 출금으로 한번 입력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네, 차변 대변 안 하시고 출금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출금, 가지급금, 이재영,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마지막이죠. 자, 거래처를 조회를 해가지고 저희가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이 바로 최소화 아래로 내려놓고요. 자, 저희가 처음 화면으로 나왔어요. 그쵸? 여러분은 다 이렇게 나오셨나요? 자, 조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알면 어차피 나중에 큰 문제 6번에서 조회하는 문제 나와요 라고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쓰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배우실 때 한 번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학습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저랑 함께 계속 반복하시면 되겠죠.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거래처 원장이라고 해서 장부관리의 첫 번째 탭이에요. 거래처 원장. 저희가 지금 5월 27일이거든요. 그럼 1월 1일부터 5월 27일을 입력을 하고요. 자, 외상매출금도 한 번, 외상매입금도 한 번 이렇게 해서 금액을 확인을 할 거예요. 계정 과목에 일단 외상매출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거래처 F2 눌러서 저희 미미전자였죠. 미미전자를 찾아서 미미전자 볼게요. 1억 1000이네요. 네, 지금 미미전자의 외상매출금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적어 놓으세요. 아, 미미전자의 외상매출금 1억 1000이다 일단. 답이 1억 1000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계정 과목에 클릭을 하셔서 다시 F2 누르고 여기서 그냥 외상매입금으로 바꿔만 두시면 돼요. 외상매입금 얼마죠? 5,920만 원이네요. 자, 여러분 외상매출금은 1억 1000이었는데 외상매입금은 5,920만 원이래요. 그러면 좀 더 작은,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상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줘야 될 금액이 더 조금이에요. 그쵸? 이거를 그러면 5,920만 원만큼만 분계를 하시면 되겠어요. 나오시고 다시 일반 점표에 가셔서 5월 27일입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미미전자 592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미미전자 592만 원. 자, 여러분 다들 입력 끝나셨나요? 자,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는 것들은요, 저희 메인 매출까지 끝나고 나서 결산 분계도 배우고 조회하는 문제 다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상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조회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맛보기로 연습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하는 문제도 가끔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저희가 1번 전표 10개 문제 풀어봤는데 어떠신가요? 뒤에 가면 저희가 연습으로 30문제 정도 더 풀고 모의고사 들어갈 거예요. 좀 오늘 10문제가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인강 끝나고 나서 한번 복습 한번 해주시고요. 아니다, 10문제는 끄떡 없는데? 그러면 뒤에 가서 예습하셔도 됩니다. 30문제 푸셔도 돼요. 자, 이제 본인들이 맞는 공부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계정 과목 외우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있죠. 잊어버리기 쉽고 기억 잘 안 나는 것들 있어요. 급여, 예수금. 카드는 이제 뭐 쓸 거예요? 미지급금. 단기매매증권은 저희가 취득할 때 들어간 돈, 부대비용 뭘로 처리할 거죠? 비용.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그냥 길 가다가도 급여 예수금, 카드? 나 지금 체크카드로 결제할 건데 이거 미지급금 막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인강 들으시면서도 제가 어디에 동그라미 쳤어요 하면 신한카드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뭘까요? 이거 계정 과목 뭘까요? 하면 계속 미지급금이요, 예수금이요, 복리후생비, 전력비, 수도강열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이제 복습하실 때 계속 혼자 쭝얼쭝얼 거리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메인 매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